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혜원 씨가 제 눈을 보는데 그 순간 뭔가 변했어요. 공기가 달라졌죠. 제 왼쪽 손목을 들어 올리더니 시계줄 안에 숨겨진 얇은 흉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입술을 댔어요.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눈이 마주쳤고 저는 혜원 씨의 떨리는 두 손을 제 양손으로 감쌌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태성이라고 합니다. 마포에서 작은 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곳이 제 가게입니다. 제 왼쪽 손목에는 오래된 빈티지 시계가 차 있습니다. 8년 전만 해도 멈춰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갑니다. 오늘은 이 시계와 함께 제 인생을 의미있게 만들어준 사람에 대해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7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해원문화재단 미술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혜원 이사장과 처음 만난 것도 그때였습니다. 저는 54, 혜원 씨는 66이었습니다. 12살 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이상한 조합이었겠죠. 하지만 사랑이란 건 숫자로 계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조용한 전시실을 돌며 작품들을 지키는 일. 외로운 일이었지만 나름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찰을 도는 늦은 밤. 혜원 씨가 이사장실에서 홀로 서류를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불 꺼진 미술관에서 유일하게 밝은 곳이 그 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이따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혜원 씨 손이 계속 떨리는 거예요. 서류를 들 때도 펜을 잡을 때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수전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저는 그 떨리는 손을 보며 뭔가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낱 경비가 재단 이사장을 보호한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요. 시간이 지날수록 혜원 씨가 야근을 하는 날이 더 늘어났어요. 저도 순찰을 돌면서 자꾸 이사장실 앞을 지나게 됐고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근무 힘드시죠? 어느 날 혜원 씨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졌어요. 저도 밤이 더 편해요. 조용하니까. 그때 혜원 씨 목소리에 뭔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공한 여성, 미술관 이사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외로움 같은 것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혜원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게 됐어요. 안전하게 차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혜원 씨의 떨리는 손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손을 잡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감히 그럴 순 없었죠. 저는 경비였고 혜원 씨는 이사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운명이란 참 묘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있다면 저와 혜원 씨 사이에도 그런 끈이 있었나 봐요. 아주 가늘지만 단단한 끈이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경비 일을 하게 됐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원래는 건설 현장 반장이었어요. 20년 넘게 철근과 콘크리트와 함께 살았죠.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제 실수로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저는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엔 손이 떨렸습니다. 건설 회사를 그만두고 한참을 방황했어요.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미술관 경비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는 일이라면 제 마음도 조금은 치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첫 출근 날 혜원 씨를 만났어요. 첫 인상은 과연 미술관 이사장답게 품격 있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햇빛 한번 쐰 적이 없는 듯 하얗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인사를 나누며 제 이력서를 받아보시는데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혜원 씨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큰 시련을 겪고 계셨거든요. 미술관 후원자였던 대기업 회장의 성추행 사건.
혜원 씨는 그걸 고발했다가 업계에서 왕따를 당하셨대요. 스폰서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미술관 운영도 어려워졌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일하셨던 거예요. 어떻게든 미술관을 살려보려고요. 어느 날 혜원 씨가 프린터를 고치려다 애를 먹고 계셨어요. 수전증 때문에 작은 케이블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아, 그래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케이블을 고치는 동안 혜원 씨 손등이 제 손등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 씨도 깜짝 놀라시며 들고 있던 펜을 꽉 쥐셨어요. 떨림을 숨기려고요. 밤이 길죠? 이사장실에서 나가려는데 혜원 씨가 문득 말하더군요. 항상 길었는데 오늘은 짧게 느껴지네요. 제가 대답했죠.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어요. 그날 밤 순찰을 돌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혜원 씨의 떨리는 손, 제 손등에 닿은 따뜻함, 그리고 잠깐 스친 시선들. 다음 날부터 혜원 씨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미술 얘기, 날씨 얘기, 별것 아닌 일상 얘기들.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들이 저에겐 하루의 전부였어요. 혜원 씨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어요. 건설 현장에서의 경험, 사람들과의 만남, 때로는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혜원 씨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고, 때로는 따뜻한 조언도 해주셨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어요. 가을 비치고는 너무 거칠고 오래 내렸죠. 저녁 10시쯤 정전이 됐어요. 미술관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비상 발전기는 켜졌지만 최소한의 전력만 공급됐어요. 비상등만 깜빡거리는 상황이었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급하게 이사장실로 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좀 추워졌네요. 혜원 씨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게 들렸어요. 정전으로 난방도 끊겼거든요. 보존고 쪽에 비상 담요가 있어요. 가져다 드릴게요. 함께 가요. 여기 혼자 있기엔 너무 어두워서요. 혜원 씨와 함께 지하 보존고로 향했어요. 계단을 내려가며 손전등으로 길을 비춰드렸죠. 혜원 씨가 제 뒤를 따라오시는데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보존고에는 작품 보관을 위한 담요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중 가장 두꺼운 담요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전기주전자는 비상전력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보존고 밖에 가니 휴게실에서 물을 끓였어요. 다행히 생강차 티백이 있었죠. 컵 2개에 뜨거운 물을 부으니 포근한 생강 냄새가 퍼졌습니다. 우리는 담요를 함께 덮고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혜원 씨 몸떨림이 잦아들어서 다행이었어요. 둘이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혜원 씨가 그러더군요. 태성 씨 목소리가 참 따뜻하네요. 혜원 씨가 생강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손도요.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살짝 내밀었죠. 혜원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했어요. 혜원 씨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지만 제 손을 감쌀 때만큼은 안정적이었어요. 저도 혜원 씨 손을 감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손을 잡을 채 바라봤어요. 그때 느낌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혜원 씨도 뭔가 느끼신 것 같았어요.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휴게실은 조용했고 우리 둘만 있었죠. 혜원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키스였어요. 우리의 첫 키스. 혜원 씨가 먼저 제게 다가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응답했어요. 길지 않은 키스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죠. 잠시 뒤 우리는 창문에 비친 서로의 모습을 봤어요. 실루엣처럼 보이는 우리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래 그럴 순 없었어요. 제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이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뒤에야 혜원 씨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역시 그러겠죠. 그러다 혜원 씨가 제 손목을 봤어요.
시계가 금이 간 걸 발견한 거죠. 시계가 부서졌네요. 아, 네. 오래된 거라 이런저런 데가 망가졌어요. 그래도 시간은 잘 가요. 고치시지 그래요? 애착이 있어서요. 이대로 차고 다니는 게 편해요. 혜원 씨는 제 금간 시계를 한참 바라보셨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죠. 이 시계 시계방에 가면 쉽게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금이 간 것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혜원 씨가 웃더군요. 그런 생각도 있네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어요. 창문을 두들기는 빗소리가 휴게실 안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담요를 나눠 덮고 앉아 있었어요. 이런 밤엔 혼자 있기 싫어요. 혜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랬어요. 그동안 야간 경비를 하며 수많은 밤을 혼자 보냈지만 그날 밤만큼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불이 켜지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담요를 개고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는 더 이상 예전과는 같지 않았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혜원 씨의 따뜻한 손, 부드럽던 입술의 감촉, 그리고 우리가 정한 선. 그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넘고 싶었어요. 그 일이 있은 지 한 달 후 미술관에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경이었는데 도난 경보가 울렸거든요. 저는 급하게 1층 전시실로 뛰어갔어요. 중년 남자 한 명이 작품 하나를 떼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경보 때문에 놀라 제대로 훔치지는 못한 상황이었죠. 거기 서세요.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그 남자는 도망쳤어요. 하지만 비상구 쪽 사각지대에서 제가 붙잡았죠. 몸싸움 끝에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놨어요. 건설 현장에서 오래 일해온지라 건장한 편이라 가능했죠.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혜원 씨를 찾았어요.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는데 손떨림이 평소보다 심했어요. 놀라셨죠? 네, 많이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요. 혜원 씨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충격이 컸나 봐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오늘은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래 주시면 고맙겠어요. 차를 몰고 혜원 씨 집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혜원 씨는 말이 없었어요. 가끔 한숨을 쉴 뿐이었죠. 혜원 씨 집에 도착해서도 손떨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 열쇠를 제대로 못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할게요. 문을 열고 나서 혜원 씨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혜원 씨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제 겉옷을 벗어 어깨에 걸쳐드렸어요.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릴까요? 주방에 생강차가 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컵 2개를 꺼내 생강차를 우렸죠. 달큰한 생강향에 휴게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지만 애써 모른 척 하려고 했죠. 혜원 씨에게 차를 건네며 옆에 앉았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혜원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손이 떨렸어요. 컵을 잡는 손이 불안정했죠. 저는 자연스럽게 혜원 씨 손에 제 손을 올렸어요. 떨림을 멈춰주려고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혜원 씨가 제 눈을 보는데 그 순간 뭔가 변했어요. 공기가 달라졌죠. 제 왼쪽 손목을 들어 올리더니 시계줄 안에 숨겨진 얇은 흉터를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상처를 어루만지듯 부드럽게 입술을 댔어요. 따뜻하고 애틋한 키스였어요. 제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어요. 눈이 마주쳤고 저는 혜원 씨의 떨리는 두 손을 제 양손으로 감쌌어요. 마치 소중한 새 한 마리를 보호하듯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혜원 씨 손떨림이 완전히 멈췄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혜원 씨가 제 손을 이끌어 안방 침대로 향했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어요. 혜원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저는 혜원 씨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줬죠.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한참을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러곤 혜원 씨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혜원 씨도 제 품에 안겨 눈을 감았죠.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고백을 나누며 같은 이불 아래 누웠어요. 창밖 비소리와 느린 호흡만이 방을 채웠죠. 혜원 씨의 작은 손이 제 가슴에 올려졌고, 저는 혜원 씨 어깨를 감쌌어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두려움을 나누고 따뜻함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혜원 씨의 고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고, 저는 혜원 씨 머리카락에 코를 묻었어요. 모든 게 자연스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혜원 씨가 제 셔츠 단추를 채워줬어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혜원 씨 목소리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권력의 차이나 나이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꼈죠. 우리는 그냥 서로를 필요로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혜원 씨가 제게 제안을 했죠. 태성 씨 미술관 보안실장으로 일해보지 않겠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혜원 씨 말뜻을 알 수 있었거든요. 관계를 공식화하고 싶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제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사랑 때문에 승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거든요. 우리 관계가 거래처럼 엮이진 않았음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거래가 아니에요. 당신이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편의인가요? 혜원 씨 얼굴이 굳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혜원 씨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혜원 씨는 돌아섰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인사는 했지만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혜원 씨도 더 이상 밤늦게 남아있지 않았고요. 저는 매일 후회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혜원 씨가 상처받았을 거란 걸 뻔히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해버렸죠. 밤마다 순찰을 돌면서 혜원 씨 사무실 앞을 지나갔어요. 불이 꺼진 사무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저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더 이상 혜원 씨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이런 어색함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혜원 씨가 물어보더군요. 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어디로 가실 건가요? 작은 펍을 열 생각이에요. 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혜원 씨가 한참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행운을 빌어요.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펍 준비하는 동안도 계속 혜원 씨 생각이 났어요. 하다못해 메뉴를 정할 때도, 인테리어를 할 때도. 혜원 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어요. 어느 날 뉴스를 통해 봤는데 미술관 후원사 비리 사건이 터졌어요. 혜원 씨가 그동안 조용히 수집한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된 거죠. 대기업 회장의 성추행 사건부터 시작해서 후원금 횡령, 작품 가격 조작까지 미술계를 뒤흔든 큰 스캔들이었어요. 혜원 씨는 그 모든 진실을 폭로했어요. 당신이 겪었던 피해와 미술관이 당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거죠. 뉴스를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혜원 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펍 문을 닫으려는데 혜원 씨가 왔어요. 영업 끝나셨나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혜원 씨가 들어와 바 의자에 앉았고 저는 라디오 볼륨을 낮췄죠. 뉴스 봤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혜원 씨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긴 싸움을 끝낸 사람의 목소리였죠. 춤출까요? 혜원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여기서요? 네, 여기서요. 오랜만에 춤추고 싶어요. 저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느린 재즈 음악에 맞춰 혜원 씨와 춤을 췄어요. 어색했지만 그리웠던 시간이었어요. 춤을 추다 자연스럽게 혜원 씨 이마와 관자놀이에 가벼운 입맞춤을 했어요. 혜원 씨도 눈을 감고 받아줬죠.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그 어떤 선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혜원 씨와 저는 그날 밤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못했던 말들, 서로에 대한 진심들.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미안해요. 그때 상처 주는 말을 했죠. 아니에요. 당신이 지키려던 선을 이해해요. 저도 성급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더 서로를 배려하며요. 내일부터 여기 자주 와도 될까요? 언제든 환영해요. 당신 자리는 항상 비워둘게요. 1년 후 혜원 씨가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재금 간 시계를 수리한 거였어요. 당신 덕에 시간을 다시 믿어요. 혜원 씨가 수리된 시계를 제 손목에 채워주며 말했어요. 금이 간 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금이 가도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우리처럼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도 금이 갔지만 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혜원 씨는 이제 매일 펍에 와요. 개점 전에 와서 불을 켜기 전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고요. 출근할 때는 이마에 키스를 해줘요. 밤에는 서로 어깨 스트레칭을 도와주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에요. 미술관은 새로운 후원자들을 찾았고, 혜원 씨도 새로운 기획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펍 운영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겼고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나이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에는 시간표가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죠. 혜원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나이 든 사랑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후원자가 아니라 서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증인은 항상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손을 잡고 서 있어요. 금 간 시계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의미 있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우리 사랑도 그런 거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짜예요. 지금 이 시간 혜원 씨는 주방에서 생강차를 우리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고요. 곧 혜원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밤을 마무리할 거예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시간도 묻지 않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만나시길 바라요. 완벽하지 않아도, 금이 가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